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는 초보에게 추천할 ETF 한 5개? 5개나요? 네. 3개? 3개 정도 해볼까요? 네, 3개 정도. 3개 정도 해보면은 네. ETF 체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 질문도 하겠습니다. 네. ETF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요새 많이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 앞선 질문이랑 이제 연결되는 네. 부분인데 주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펀드나 ETF라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ETF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ETF가 뭐냐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뚜렷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ETF를 우리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이거든요. 음. 펀드라는 단어는 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은행에 가도 많기 때문에 펀드는 혹시 펀드 투자해보셨어요? 네. 펀드 팔아보셨나요? 예. 팔면은 현금화까지 얼마나 한 걸릴까요? 3, 4일? 3, 4일이면 굉장히 짧은 거고 보통 한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한데 한 달 정도까지 걸리면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현금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이나 ETF는 실시간 가격을 보고 매매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펀드는 그게 안 되고 이제 기준 가격이라는 걸 보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ETF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름이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네. 펀드인데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버려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그러면 ETF는 어쨌든 펀드긴 한데 주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펀드처럼 분산 투자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위험도가 주식보다 낮다. 근데 대신 수수료를 좀 줘야 됩니다. 네. 내가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TF 투자하실 때는 우선 내가 투자하고 싶은 이제 키워드 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원자력에 하고 싶다. 나는 뭐 반도체에 하고 싶다. 나는 S&P 500에 하고 싶다. 이렇게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비교 뭐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ETF를 이제 고르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홈페이지가 ETF 체크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ETF만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로 ETF 체크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검색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연관 검색어에도 있는 건데 ETF 체크에 들어와 보시면 인기 키워드라고 여기 인기 키워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 접속해가지고 어떤 거 봐야 될지 잘 모르면 이제 인기 탑10 뭐 이렇게 보잖아요. 네. 멜론 탑100 노래 듣듯이 그래서 인기 키워드 이제 10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요게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예요. 그럼 이 중에서 뭐 베스트셀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처음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실패 확률이 적겠죠.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S&P 500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S&P 500을 이제 누르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타이거부터 해가지고 라이즈까지 보이는데 앞에 붙어 있는 영어 단어는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나서 상담한 분 보니까 ETF 투자를 하고 계시대요. 네. 그래서 어떤 거 담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코덱스를 사셨대요. 그래서 코덱스 뭐 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코덱스 ETF를 샀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네. 답이 되려면 S&P 500 ETF를 샀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요 자체를 그냥 이제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코덱스를. 근데 앞에 붙은 거는 자산운용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면 네. 현재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죠. 네. 21,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옆으로 넘기면 이제 순자산이라고 나오는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넘기면 미래에셋.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 거는 무조건 타이거가 붙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코덱스, 한토는 에이스, 그 다음에 KB는 라이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는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자산 운용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상장일이 나오는데요. 상장일은 이 ETF가 이제 태어난 생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얘가 이제 상장한 지 적어도 1년, 한 3년 정도 이상은 된 거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게 되면 초보 운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4계절 정도, 1년 정도는 지나봐야 그래도 초보 딱지를 뗄 수 그렇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2, 3개월 만에도 떼버리기도 하는데 자, 요 ETF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아닌지 적어도 1년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상장일은 당연히 이제 네 가지 전부 다 이제 3년 이상이 됐으니까 네. 앞으로 넘기면 이제 총 보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총 보수는 이제 수수료를 이야기해요. 네. 이제 수수료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ETF 체크 화면에 들어온 건데 한 번 내는 수수료는 수수료입니다. 근데 이 ETF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꾸준히 이제 수수료가 나가는 거는 이제 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앱을 통해서 ETF 투자를 하시게 될 건데 네. 증권사에서는 ETF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비싸 보이길 원할까요? 아니면 좀 저렴해 보이길 원할까요? 저렴해 보이기로 그쵸. 하죠. 그래서 네. 총 보수까지는 안내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보면 실비용이라고 나와요. 네. 실비용은 보수, 플러스, 기타 등등의 수수료까지 포함한 비용인데 이거는 증권사 앱에서 확인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ETF 체크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비용,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이제 수수료를 의미하겠죠. 이것도 비교를 하면 좋겠죠. S&P 500이라는 키워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똑같거든요.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수수료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S&P 500 ETF를 투자를 했을 때 배당을 당연히 더 받고 싶겠죠. 그래서 배당률을 비교해보면 1%대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ETF를 고를 때 한 요 정도까지만 봐도 내 주변에서 상위 1%입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상위 봤다. 1%.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S&P 500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이랑 순자산 규모 그 다음에 어디서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상장일 그 다음에 실비용 배당률 요까지 이제 지표를 보시고 골라주면 되는데 그리고 보면 여기 앞에 있는 4개는 이름이 짧죠. 네. 근데 뒤로 갈수록 이름이 좀 긴 아이들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름이 긴 거랑 이름이 짧은 거랑 어느 게 상품 구조가 더 심플할까요? 짧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좀 이름이 짧은 것들 중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잘 따라왔다라고 하면 타이거부터 라이즈까지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ETF를 고른다고 하면 이걸 고를 것 같아 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고대장님은 어떤 게 마음에 저는 코덱스가 코덱스가 네. 그러면 요 코덱스라는 ETF를 고른 거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내가 조금씩 모아가겠다 전략으로 가도 좋고 근데 이왕이면은 절세 계좌에 담아가면 좋겠죠. 네. 요거는 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는 초보에게 추천할 ETF 한 5개? 5개나요? 네. 3개? 3개 정도 해볼까요? 네, 3개 정도. 3개 정도 해보면은 네. ETF 체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있는데 S&P 500이랑 나스닥 100은 워낙 기본템이에요. 네. 기본템이니까 첫 발을 시작하기에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위험도를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가면 이제 월배당, 월배당 ETF 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뭐 반도체나 뭐 최근에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이제 금이나 뭐 은이나 뭐 요런 것들 하고 싶었던 거 뭐 요런 것들을 추가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금은 이미 워낙 고점이어서 네. 조심스럽다. 네. 그래 조심스럽다. 네. 그냥 자산 배분 정도만. 네,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2개 다 하고 계신가요? 나스닥 100하고 S&P 500? 나스닥 100, S&P 500 둘 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뒤에 질문이랑 좀 중복되긴 한데 네. 뒤에서 할까요? 아니면 앞에서 할까요? 하고 또 가죠. 하고 네. 할까요? 네.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기본템이라고 해서 네. 2개 다 가지고 저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SNS를 봐도 처음 하는 투자자들은 뭐 이거부터 담아라 이러면서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ETF를 담을 때 앞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뭐 있냐면 구성 종목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S&P 500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네. 고대장님 코덱스 고르셨으니까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보면은 구성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구성 종목. 그래서 구성 종목을 눌러보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스닥 100의 구성 종목을 보면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 둘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많이 겹치나요?
많이 겹쳐요. 그쵸. 예. 그래서 구성 종목을 보지 않고 선택하면 그냥 뭐 사람들이 S&P 500이랑 나스닥 100 하면 된다 하니까 그냥 고르시거든요. 예. 근데 구성 종목상으로는 이게 분산 투자가 됐다고 정확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겹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구성 종목까지 나는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하시면 예. 두 개를 비교하면 S&P 500은 나스닥 100에 비해서 좀 더 배당이 많은 편이고 네. 나스닥 100은 대신 수익률이 이제 올라갈 때 그 움직이는 폭이 조금 더 커요. 예. 그래서 나는 배당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하면 안전한 걸 조금 더 추구하겠다 하면 S&P 500 ETF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그 좀 더 베팅을 하겠다 하면 나스닥 100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어차피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이제 하나씩 가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구성 종목을 보지 않고 그냥 키워드만 보고 고르면 이게 포트폴리오상 이렇게 많이 겹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 2월 22일 일요일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식 투자 제대로 하는 법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어떻게 기초부터 쌓아야 되는지 나중엔 절세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3시간만 투자를 잘 하시면 여러분 자산을 쑥쑥 늘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